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평생 동안 영어를 제대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대로 한 번도 안 배워보신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한 통계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못해도 1000만 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이나? 네, 제 채널 구독자 수 한번 보시고 또 요런 영상들 조회수 보시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영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지만 나는 안 배운 척 안 할 거야 하고 꽁꽁 숨기고 사시는 분들 숫자가 정말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배우려면 어떤 것부터 공부하면 될지를 천천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 읽는 방법 배우고 있어요. 근데 영어 계속 읽다 보니까 영어 읽다 죽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영어다운 영어를 좀 배우고 또 가끔 또 영어 읽는 거 마저 배우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총 아주 기초가 되는 단어 총 30개를 배울 겁니다. 근데요, 요거 딱 보고 계시면 이 30개 중에 한 15개 정도는 내가 살면서 안 들어봤을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나머지 15개는요, 여러분 최대한 쉽게 막 다른 일 하면서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들으셔도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까먹지 않게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30개의 단어가 여러분이랑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볼 단어들이에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널은 글씨도 엄청 크지요. 네, I부터 시작해서 school, food 같은 것들까지 총 30개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이실 거고요. 다음 장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뭐니 해도 여기 나와 있는 1이에요. 숫자 1입니까? 네, 숫자 1로 보시면 안 되죠. 요거는 I입니다. 네, 글씨체에 따라서 좀 쓰는 게 다르지만 알파벳 I이고요. 대문자 I예요. 자, 이 I는 뭐냐면 나를 나타냅니다. 나 밥 먹었어. 나 내일 거기 갈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들 할 때 다 나라고 쓰죠.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뭘 가장 많이 쓸까요? 라고 하면 아마 내가 할 때의 내, 요런 거 많이 쓰겠죠. 마찬가지고요. 영어에서 나를 나타내는 표현은 그냥 알파벳 I를 써요. 다만 요거는요, 무조건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중에서 아무리 멀리서 이 문장을 보더라도 나를 뜻하는 I는 대문자로 써요. 여기서는 일자처럼 써있지만 원래 글씨체에선 이렇게 I 이렇게 되어 있죠. I 나고요. 항상 나를 나타낼 땐 대문자로 쓴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냥 영어 I처럼 읽어요.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읽죠? I.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요, 너를 나타내는 뜻의 you예요. 한국말로는 보통 이제 you라고 합니다. I랑 you가 같이 나왔으니까 중간에다 어떤 거 하나 넣으면 가장 쉬운 문장 있죠. I love you.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조금 더 영어식으로 말하면 I love you. I love you가 되겠죠. 우리 옛날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영화에서 보면 I love you, I love you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다들 알고 계세요. 다만 이 you가 여러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발음입니다. 한국에서는 you, 그냥 you 로 하는데 제가 옆에다가 어떻게 읽는지 회색깔로 써놨죠? 그냥 you가 아니라 you까지 붙여주셔야 원음에 더 가깝다. you는요, 너예요. 당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존댓말 쓰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존댓말 씁니다. 엄마, 아빠, 손주가.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you, 그냥 you, 너라고 해요. 그런 존댓말은 없어요. 그래서 외국 가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죠? 너, you 다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you가 있는데 you 발음은 you 정도로 하고요. 요거는 영어 읽는 법 측면에서 보면 불규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you라고 쓰는데 도대체 이게 왜 you가 you라고 읽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이 YOU라는 옛날 노래 있던 거 기억나세요? YOU. 이게 팝송인데 아마 IOU였나? YOU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했던 노래래요. 이 IOU인가? 뭐 어쨌든 YOU라고 하면서 이 알파벳 요 스펠링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당신 you YOU 되겠습니다. I love you 할 때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DAY이고요. 우리가 영어 읽기 배웠을 때 많이 봤던 녀석입니다. 아주 예쁘게 읽혀요. D 발음이고요. AY가 A 이렇게 읽히죠. 그래서 day가 되고요.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뜻은요. 어떤 날이라는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체 어떤 날 있죠. 그래서 우리 뭐 발렌타인데이 뭐죠? 초콜릿 주는 날 발렌타인데이고요. 저기 또 요일 이야기할 때 나중에 요일도 배우겠습니다만 일요일 Sunday, 월요일 Monday, 뭐 Tuesday, Wednesday, Thursday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다 뒤에 day 붙습니다.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있는데 하나만 외우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이거 너무 많이 써서 이건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뜻은 우리 저녁 때 있죠. 저녁 때 저 젊을 때 나이트 클럽 이런데 많이들 아예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가봤습니다. 나이트 왜 나이트 클럽이라고 했을까요? 나이트 저녁이 나이트예요. 낮은 day 해 떠 있는 낮 시간 day라고 해요. 그래서 해 떠 있는 낮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하루 전체 날을 나타내기도 하는 단어 day. 그래서 어떠고 저쩌고 데이 블랙데이가 짜장면 먹는 날이죠. 짜장면 데이도 있고 로즈 데이라고 해서 장미꽃 주는 날도 있고 그죠? 데이 birthday는요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을 나타내는 단어가 day라고 발음한다. 그 아래는요 시간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요 영어로 time이에요. 요거 영어식으로 좀 읽어보면 time 뭐 별로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죠? time 요거 읽는 법도 쉽고요. 요거를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옛날 때 Back to the Future 이런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시간을 막 이동합니다. 그죠? 뒤에 있는 time 뒤에 있는 머신은 기계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계다. 또 우리 운동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작전 타임 같은 거 같죠? 작전 타임 뭡니까? 작전을 이렇게 막 논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좀 없어서 좀 낯서시겠지만 외국에 보면 썸머 타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름에 해가 극단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1시간 변경해서 써요. 그런 등등해서 타임, 시간, 그죠? 까지 봤습니다. 그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두 개 묶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s랑 no예요. 자, 여러분 yes, no는 다들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합니다. 밥 먹었어?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죠? 밥 먹었니? 밥은 챙겨 먹었니? 그러면 밥 먹었으면요, yes. 밥 안 먹었으면요, no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yes, no가 한국에서는 그냥 너무 yes, no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발음의 기초도 좀 잡고 가려고 합니다. yes는요, 어떻게 읽는 게 맞겠느냐? 제가 여기다 써놨죠? es라고 써놨어요. 자, 우리 y 발음이 e 발음이 난다 그랬고요. 알파벳 e 발음은 에 발음이 났죠. s는요, s 발음이 나요. 그걸 연속해서 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이걸 그냥 간단히 yes라고 하지만 영어식으로 하려면 이 yes를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yes, yes 이렇게요. 이걸 yes라고 우선 들었을 때랑 yes라고 들었을 때랑 느낌이 다르죠. yes 하면 응이에요. yes. 아니요는요. 우리는 보통 요거를 no라고 해요. no. no는요 사실 이거 노 저을 때나 하는 게 no지. 원래 no는요 no. 어떻게 들리십니까? no라고 들리세요? no? 아니죠? no. 발음까지 해주셔야 돼요. no.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할 때 no, 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no. 합쳐서 얘기하면요, 맞을 때는 yes,
틀릴 때는요. No, yes, no, yes, no가 되겠습니다. 벌써 많이 배웠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친절한 영어 교실 잠깐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뭐 우리나라에 제가 사실 이렇게 잘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거는요. 제가 요 책 7권 썼고요. 380강의 강의가 별도의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온라인으로 내가 책 보면서 보시는 건데요. 뭐 엄청나게 쉬운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씨도 너무너무 크고요. 요거 이제 천천히 쭉쭉 배우다 보면 뒤에 가면 살짝 그래도 이제 한 중급자 수준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정리된 교재랑 강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안 배워봤는데 체계적으로 빠르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요 친절한 영어 교실 밑에 댓글 보셔도 되고요. 그 유튜브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셔도 나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세요. 네, 유료이고요. 요거 공부하신 분이 요렇게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지쌤, 제이미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0이 넘었습니다. 감히 영어를 할 수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영어 공부 한 번도 할 거라고 상상하신 적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던 중 너무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게끔 가르쳐주시는 이지쌤을 만나서 계속 보던 중에 서슴없이 친절한 영어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요게 친절한 영어교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뭔지도 알 수 없었는데요. 제가 하루하루 즐거운 날이 이제 막 오고 계시대요. 나도 모르게 한 자씩 한 자씩 익혀가고 있는 게 신기하다고 하십니다. 다음 장이요. 계속 듣고 까먹고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데 행복이 넘치신대요. 열심히 해서 해외도 나갈 수 있는 것이 꿈이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런 말씀만 드리죠. 요게 이제 진짜 제일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사실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실력이 느는 것과 별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평생 동안 막 나를 위해서 우리가 돈 쓰는 거 저희 부모님 봐도 막 비싼 거 막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배우기 위해 쓰는 건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배우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껴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즐거움이시고 희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영어 좀 한번 제대로 배워볼래? 라고 하시는 분은 요거 말고는 사실 옵션이 없습니다. 시중에 막 그 젊은 친구들 배우는 데 가시면 돈 쓰시고 이해 안 되시고 머리 아파서 좌절하십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광고하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단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있는 단어는요. big, big 있어요. 요거 영어 읽을 때도 나왔었죠. 그죠? big 하면 큰 거예요. 자, big이 어디 들어가느냐? 우리 그 빅파이라는 거 과자 아세요? 네, 사실 요게 이제 조그만 녀석이에요. 사실 빅파이가 이거 이름이 좀 별로죠. 왜요? 조그만 녀석 한 요만한데 자꾸 자기가 크대요. 빅파이 정도 되려면 요 정도 돼야 빅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빅파이 크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가수 중에 여러분 빅뱅이라고 아십니까? 그 G드래곤 속해져 있는 그것도 빅뱅이라고 하고 우주가 처음에 존재하다가 빵 하는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쭉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만큼 커지나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커지고 있을 텐데 그렇게 처음에 우주가 균형 상태에서 팽창하기 시작한 것 그것도 우리 빅뱅이라고 해요.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됐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뱅이 터지는 거, 빵 크게 뱅 그죠? 옛날 때 저기 막 재벌가끼리 빅딜 통해서 막 그 계열사 막 찢어서 갖고 이런 것도 빅 큰 거예요. 그래서 큰은 big이라고 하고요. 반대되는 말 작은은요 small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small이라고 한국에서 씁니다.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건 small wedding이에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죠. 웨딩 결혼이죠. 결혼은 크게 해야지. 저는 아주 좀 어릴 때 결혼했습니다만 저 결혼한 이후에 친구들 보면 막 강남 어디서 막 저기 막 어디 막 호텔에서 막 그렇게 막 엄청 크게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좀 하객도 줄이고 조그맣게 어디서 가족끼리 하자라고 해서 스몰 웨딩이 참 유행이죠. 그때 나온 단어가 small이고요. 읽을 때는 small이라고 읽어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작은 옷 저기 스몰 사이즈예요. 우리 S 있잖아요. S 옷 살 때 그거 스몰입니다. 그래서 큰 건 big 되겠고요. 작은 건요 small 됩니다.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은요.
여러분 혹시 막 나 이거 너무 쉬워서 정신 팔고 있으셨으면 집중 여기선 하셔야 돼요. 여기는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거요? this랑요, that 나와요. 한국 표현은요, this랑 that이에요. 자, this는요, 이것이고요, that은요, 저것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이, 저랑 똑같아요. 이거는요, 가까이 있는 거 이거라고 하고요. 저거, 멀리 있는 걸 저거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이거, 저거. 한국에서도 이것, 저것 많이 쓰죠? 아니면 이 옷. 영어에서도 이 옷 할 때 그 이를 this라고 해요. 저 옷, that 옷.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this랑 that은 앞으로 영어를 내가 배운다라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자주 쓸 일이 없죠. 하지만 이거 영어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외우셔야 돼요. this, 이거, that, 저건데요. 이 th 발음 우리 배웠어요? 이랑 이 사이에 혀 넣으시고 하거나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발음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랑 이 사이에 혀 넣으시고 성대 올려주면서 this, that, this, that.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그 이 살짝 벌리시고 혀 살짝만 밀어주셔도 돼요. this, that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원음에 가깝다. 이거는요 this, 저거는요 that. 한국식으로요. 이거는 this, 저거는 that. this, that, this, that.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은요. 사랑하다가 처음에 나왔어요. 아까 우리 주어로 나, I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는요, you였어요. 그 가운데다가 나는 사랑해 너를. 영어를 안 배워보신 분들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순서가 다르다. 그죠? I, 나는 love, 사랑해, you, 너를. 그래서 순서가 우리나라 말이랑 좀 다르죠. 거기 나왔던 love입니다. L-O-V-이고요. 이게 다만 읽을 때 조금 불규칙이죠. love라고 돼야 돼요. O 장모음이니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읽히고 love라고 읽힙니다. love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그냥 사랑만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love. 우리 love 하면 제 머릿속에 이제 I love you 말고 어떤 게 떠오르냐면 love letter. 러브 레터 영어 옛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러브 레터 맞지 않았습니까? 저기 오겐키 데스까 막 그 눈밭에서 그죠? 와타시와 오겐키 데스 잘 지내세요. 전 잘 지냅니다. 그죠? 우리 옛날 때 어릴 때 지금 학생들이야 카카오톡 보내지만 옛날 때는 저도 이제 어릴 때 핸드폰 없어서 막 러브레터 썼었는데 그죠? 사랑의 레터 편지입니다. love letter 할 때 사랑 love고요. 그 밑에는 사랑보다 조금 더 정도가 낮은 거예요. like라고 하는데 이건 좋아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love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취미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정도가 낮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난 맥주 마시는 거 맥주를 좋아해. like. 그죠? 나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 like가 되겠습니다. like.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밑에 따봉 버튼 누르면 따봉 딱 올라가죠? 그거 영어로는 like예요. 한국말로는 좋아요라고 써 있죠. 그죠? 좋아하다 like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면요. 다음 장에는 남자랑 여자가 나왔어요. 이거 너무 쉬워요. M-A-N 읽는 법도 너무 정상적이고 man이라고 하면 남자입니다. 그죠? 우리 개그맨이라고 해요. 남자 뜻합니다. 개그우먼이라고 하면요. 여자를 뜻해요. 그죠? 원더맨은 없구나. 그죠? 배트맨 남자예요. 슈퍼맨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를 통틀어서 맨이라고 해요. 여자를 통틀어서는 원더우먼. 미용실 가면 우먼 센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우먼 센스 하는데 우먼 센스 아직 있습니까? 제가 옛날 때 그 이제 미용실 다녔을 때 미용실 가면 그 휴대폰 없었던 시절은 그 잡지 같은 거 이제 보잖아요. 기다리면서. 근데 이제 지금 휴대폰이 생겨서
잡지를 볼 일이 없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게 우먼 센스 뭐 이런 건데 아직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여자를 보통 우리는 우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여성인 거 우먼 해도 뜻은 통합니다. 뭐 비슷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음 자체는 woman이 맞아요. 그래서 우먼 아니고 앞에 걸 워로 좀 바꿔주시면 돼요. woman 여자입니다. 그죠? man 남자 앞에다가 WO를 딱 붙여서 man woman 됐습니다. 그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먹다랑 마시다가 나왔어요. 우선 먹다부터 보면요. 이거 EAT고요. eat라고 읽혀요. 다만 그 전에 뭐 man도 그랬고요. 뭐 big, small 이런 단어들도 한국에서 한국말 쓰는 와중에도 많이 쓰입니다만 이상하게 이 EAT, eat 같은 경우는요. 영어 이제 쓰다 보면 그냥 아주 처음에 배워야 되는 기초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는 아예 안 써요. 한국에서 eat라고 쓰는 사람 없어요. 그냥 야 먹어 이러잖아요. 너 밥 먹었어? 이거 맛있다. 맛있는 거 먹자. 이러지? 누가 eat 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어를 진짜 안 배워보신 분들한테는 정말 낯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낯선 단어 처음 보는 단어 접하면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잠깐 외워요. 잠깐 외우고 이따 뒤돌아서서 다른 유튜브 보다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저기 10살짜리 9살짜리 머리 스펀지같이 돌아가는 친구들도 까먹습니다. 그죠? 외우고 까먹고 평균 8번 정도 해야지만 우리 머릿속에 익혀지는데 나이가 더 들었다. 그러면 10번, 11번 외우고 까먹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제가 10번, 11번 외우겠습니까? 막 침이 튀는데 제가 해드려요. 제가 10번, 11번 계속 갖고 와서 알려드립니다. 그때마다 외우고 까먹고 하다 보면 나중에 eat 먹다네. 너무 쉬워지는 때가 와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손으로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리코더를 불어요. 리코더 불 거 처음에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불다 보면 쉬워져요. 휘파람 불어요? 처음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면서 익숙해지면 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어려웠던 게 쉬워지고 또 어려웠던 게 쉬워지고 하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겠죠. 먹다는요. 제가 여기 발음 칸에다 좀 이상하게 써놨죠. it에다가 티가 써놨는데 이게 제일 비슷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냥 한국말로 eat 하거나 eat까지만 좀 아쉬워요. eat. 뒤에 있는 T 발음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먹다 eat. 좋아요. 그 밑에는요. 마시다가 있습니다. 마시다는 드링크라고 읽는데 요거 드링크는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 약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약분업을 하기 전에 의약분업한 지 얼마 됐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나요? 의약분업 하기 전에 우리 감기 걸리면 약국 가서 약사 선생님한테 저 코감기 걸렸는데요. 약 좀 주세요. 그러면 약사 선생님이 그 뒤에서 약을 막 제조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어쨌든 단골 손님 마치 이제 우리는 지금 약국 가면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바로 그 밑에 있거나 옆에 있는 약국 가잖아요. 먼 데로 가면은 죄송한데 이 약이 없어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때는 이제 그 약국에서 손님들을 유치해야 되니까 옛날 약국 가면 드링크 같은 거 하나씩 요즘으로 치면 비타오백 옛날에 바카스 같은 거 드링크제 하나씩 딱 줬단 말이죠. 그때 드링크제라고 했는데 그 드링크가 마시는 드링크예요. 그죠? drink 마시다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eat랑 drink 배워봤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시작하다라는 단어 붙어 있습니다. 시작하다는요. start start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냥 한국말로 하면 스타트. 저기 우리 마라톤 같은 거 하는데 보면요. 그 마라톤 위에 쫙 해서 시작 이렇게 써 있습니까? 시작점. 그거보다는 뭔가 start 스타트라고 써놓으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스타트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도요. 예전에는 차로 키로 툭툭툭툭 했었죠. 지금은 그냥 버튼식입니다. 버튼식 보면 보통 차 시동 걸 때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는 데 보면 스타트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한국말로 써 있는 데도 있겠죠. 근데 시작하다 내지는 시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스타트예요. 달리기 할 때도 요이 땅 요거 start 되는 거고요. 한국 발음은 스타트이지만 영어식 발음은 start. R 발음 좀 넣어주시면 돼요. 스타트 내지는 start.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멈추다 내지는 멈춤이 stop이에요. stop. 우리는 보통 stop이라고 안 하고 stop. 요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운전하다가 stop. 아니면 더 좋은 거 뭐 있죠? go. go 이따가 나오는데 이따가 할까요? 우리 go stop 있잖아요. go stop. go. one go. two go 하고 나서 stop이야. 자네 광박, 자네 피박. 이렇게 그죠? stop 멈추는 겁니다. 근데 영어식 정확한 발음은 stop이 되겠죠. stop. 네,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name이 나왔어요.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라고 할 때 우리 name이 뭔가요? 라고 나중에 문장으로 배우는데 이 name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는 name tag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그 가방 같은 데 보면 name tag 달려있는 경우 있어요. 내 이름을 거기다가 써 놓는 겁니다. 이렇게 택 달아서. 저기 뭐 캐리어 같은 것도 해외여행 가실 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 종종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비행기 진짜 많이 탔는데 한 번도 수함을 못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어쨌든 거기다 네임택 이름 같은 거 적어 놓을 수 있는 거 있죠. 달려있는 그 캐리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은 내 이름이에요. 요 정도는 아셔야겠죠? 이제 우리 해외 가서 입국할 때 이제 거기다가 보면 그 네임 있어요. 성이랑 이름 쓰는 칸 있거든요. 거기 name 어쩌고 저쩌고 name 나와 있습니다. N-A-M-E name name tag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 밑에 너무 쉬운 거 있죠. 자동차라고 하는 단어 car.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R 발음 안 해주고 그냥 카라고만 해요. 자동차 고장 났을 때 어디 갑니까? 자동차 병원 카센터 갑니다. 카 자동차요. 우리 자동차 빌리는 거 뭐라고 하죠? 렌트카라고 하죠. 자동차는 C-A-R 되겠고요. 발음은 카가 아니라 car 해요. 우리 R 발음 입천장에 혀 대지 않고 러 하는 거 아시죠? car 해주시면 좋겠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아침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아침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모닝빵을 사다 주셨습니다. 모닝빵을 사와서 그걸 배를 쫙 갈라가지고 거기다 딸기잼을 발라 먹거나 모닝빵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딱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주먹만 해가지고 그죠? 모닝빵에 발라 먹거나 거기다 조그만한 치즈나 뭐 이런 거 소시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먹기도 했죠. 아니면 거기다가 그 옛날에 사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참 웃겨요. 전 어릴 때 과일 사라다 해서 저는 그게 진짜 사라다라는 음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옛날 때 과일에다가 그 뭡니까 마요네즈 막 버무려가지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맛있죠? 거기 건포도 같은 것도 넣고. 근데 이제 그거 보니까 SA 그 샐러드를 얘기한 거예요. 샐러드를 한국식에서 사라다라고 읽은 거고 지금은 사실 사라다라고 잘 안 하고 다들 샐러드라고 하시죠. 어쨌든 그 모닝빵 왜 모닝빵일까요? 모닝은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밀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어떻게 맨날 빵 먹고 살아요?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빵이랑 서양 빵은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빵은 달아요.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고 빵들이 하얗죠. 이걸 밀가루를 막 정제를 많이 해서 몸에 이제 썩 좋지 않죠. 근데 서양 가서 빵 보면 이제 식사용 빵이 있어요. 우리나라 밥 먹듯이 걔들은 식사할 때 빵을 먹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처럼 단 소세지 빵, 치즈 빵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식사용으로 약간 곡물을 가지고 건강하게 만든 빵이 있어요. 뭐 그냥 맛이 안 먹는 맛도 안 나는 빵도 있고 약간 뭐 시큼한 빵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는 빵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아침부터 이 설탕 들어간 새하얀 모닝빵을 우리가 먹었던 건데 어쨌든 아침은 모닝이고요. 아침에 누구 만나면 인사 어떻게 합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 얘기하죠. 굿모닝. 근데 이 모닝이
한국에선 morning이지만 역시나 알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으로 넘어올 때 사실은 알 발음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발음하면 morning이 됩니다. morning 아니고 morning. morning. 아침 morning이 되겠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에다가 굿 붙이면 굿 좋은 아침이에요. 훨씬 더 찰집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morning, morning. morning 하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요. 친구, 프렌드 있어요. 우리 카카오톡 보면은 막 그 이모티콘 보내는 거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그거 카카오 프렌드다 하는데 이 프렌드는 친구를 뜻합니다. 사실 그 이제 그 제일 60대 분들한테 유명한 건 바디 프렌드죠. 이게 이제 이 브랜드도 저희 어머니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만 그 뭐 되게 좀 알아보면 좀 어쨌든 바디 프렌드, 바디 몸 프렌드 친구라는 뜻이죠. 사실 그 이거는 좀 이제 콩글리시이긴 하지만 어쨌든 프렌드라는 단어를 알기엔 참 좋아요. 그죠? 프렌드 하면 친구인데요. 요거 발음 정확하게 하려면 앞에 있는 F 발음만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friend, friend. F 발음 어떻게 하죠? 밑입술에다가 윗니 대시고요. 바람 불어주세요. 어떻게요? friend, frien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아침, morning이랑 친구, friend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도 요거 이제 세트로 외우시면 조금 쉽겠죠. 아까 우리 고스톱 배웠습니다. 고스톱. 그거는 뭐예요? 갑니다. 내가 3점 딱 났어요. 딱 보니까 다른 사람 날 거 없을 것 같아요. 원고, 투고, 쓰리고 딱 해서 2배씩 피박 광목 먹으면 고스톱 처음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바로 고스톱의 맛 아니겠습니까? go 가는 거예요. 다만 아까 우리 yes, no 했을 때 기억나세요? no 했을 때 no라고 했습니다. no였는데 그랬죠. 가다는요 고운데요. 한국에선 그냥 고만 해요. go, stop. 뭐 가자, let's go, go 합니다. 근데 아까 no우처럼요 끝에 우 붙여주셔야 돼요. 가다 go 라고 해요. 뭡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절로 가는 거 go 입니다. 반대로 저기 있다가 여기로 오는 게 come 입니다. 이 come은요 제 강의 이제 그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채널 들으신 분들은 거의 이거 come 못 보셨을 거예요. 왜요? 요거 예외입니다. come이라고 읽혀야 될 것 같아요. 오 장모음으로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come이라고 읽혀요. 요거 어디 쓰이냐면 가수들 있죠. 가수들이 옛날에는 그 앨범을 냈었죠. 1집, 뭐 2집, 3집 해서 뭐 누구 4집에 있는 뭐 세 번째 수록곡이 좋아요.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1집 활동을 끝내고 쉬면서 음악 작업을 하는 시간이 뭐 보통 1, 2년 정도 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 돌아올 때 우리가 가수가 컴백 했다고 해요. back은 이제 거꾸로 come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건 go고요. 오는 거는요 come. go come 되겠습니다. 그죠? come 좀 낯서십니까?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가족이랑 집 나와 있어요.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입니다. 예전 아주 옛날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패밀리가 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재석 씨 나왔고요. 이효리 씨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뭔가 이제 가족처럼 뭔가 막 가서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얼굴도 붓고 요런 거 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 패밀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게 참 유명해졌었죠. 뭔가 가면 이제 스테이크도 팔고 패밀리 가족끼리 오는 레스토랑 식당이에요.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 연상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지금 있나요? 없나요? 그 패밀리 마트가 CU로 바뀌었죠. 편의점이요. 옛날 때 그 패밀리 마트 있었잖아요. 패밀리 마트가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CU로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때 패밀리 가족 단위로 오는 마트예요. 아니면 가족처럼 잘 대해줍니다라는 뜻이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 나왔던
단어가 패밀리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패물리라고 써놨어요. 왜요? 요거 읽을 때는요, family. 한국에서는 우리가 패밀리라고 하지만 영어 발음은 죄송합니다. family가 돼요. 자, 영어식 발음으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패밀리가 아니라 family. 그냥 패밀리가 가족 요것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옳은 발음 또 나중에 배울 게 있을 거고요. 그 밑에는요, house 있어요. house 뭡니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모델 하우스예요. 아파트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잖아요. 해외에는 이제 후분양하는 나라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선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먼저 내.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못 본 집을 내가 돈 주고 사기가 좀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라는 걸 건설사에서 짓습니다. 그래서 30평형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요. 모델하우스 가면 가구들이 작아요. 왜냐? 집이 커 보여야 되니까. 그죠? 작은 가구들이 막 있어요. 뭐 모델하우스 가보면 와, 막 엄청 좋습니다. 그죠? 모델처럼 만든 그 하우스, 집을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그래서 house는요, 집이나 주택을 뜻합니다. 집이나 주택을 뜻하고, 요거 이제 참고차 좀 알려드리면, 보통 이제 북미권, 미국이나 뭐 캐나다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콘도라고 해요. 일본도 그렇죠. 콘도미니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만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파트는 이 콘도보다도 더 좀 엄청 오래된 것들을 이제 아파트라고 부르고, 그냥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하우스라고 불러요. house. 네, 집이나 주택을 house라고 합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4개 남았어요. 이제 30개가 좀 금방 한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짧지만도 않네요. 첫 번째 배울 단어는요, happy입니다. happy, 행복한이에요. happy. 이와 반대되는 건 sad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을 좋아하거든요. 막 뭐 하다가 행복하게 끝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7번 방의 선물 해피엔딩이었죠. 7번 방의 선물도 해피엔딩이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던 영화 중에 해피엔딩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해피엔딩이 또 뭐 어쨌든 해피엔딩 하는 7번 방의 선물 같은 영화가 있고, 아니면 그 쉬리 기억나십니까? 한석규 씨랑 그 정윤진 씨 나와가지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막 노래 나오고, 그 북한에서 간첩으로 내려왔는데 막 사랑해가지고 그 물고기 키우는데 해가지고 막 서로 총을 하다가 결국 탕 쐈는데 죽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북한 간첩이었지만 사랑했던 사람이 막 임신했고,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퍼요. 그런 건 뭐라고 해요? 우리 sad ending이라고 해요. 그죠? 뭐 전 세계적인 영화로 보면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라라라라라라라라, 그죠? 타이타닉 기억나십니까? 막 그 영국에서 출발했나? 유럽에서 출발해서 그 꿈과 희망을 싣고 타이타니코가 미국 동부를 향해서 대서양을 나아가죠. 근데 1등석에 있던 여성과 그 3등석에 있던 남성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 배가 침몰하면서 그 그죠? 잭 맞나요? 그 남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결국 바다에서 이런 거 sad ending이에요. 그죠? 그래서 슬픈 건 sad, sad고요. 행복한은요, happy, sad.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SCHOOL이랑 FOOD. 요거는 우리가 OO 읽기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눈 마주치기만 하시면 돼요. 학교를 우리가 스쿨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친구들 학교 갈 때 스쿨버스 타고 가나요? 우리나라 사실 스쿨버스 타고 가는데 사립학교밖에 없긴 하죠. 노랑 색깔 뭐 스쿨버스라는 거 우리 가끔 보기도 합니다. 뭐 저기 아이들 보는 것 중에 신기한 스쿨버스다라고 하는 그 영상들도 있어요. 네, 이 스쿨은 학교를 뜻하고 요거 스펠링 외우기 조금 힘들어요. 저 어릴 때도 아주 어린 마음에 뭐야 이거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읽을 때는 한국에선 스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쿨보다는 스쿨이 훨씬 더 원음에 가깝습니다. 학교 school 되겠고요. 마지막 나와 있는 단어는 food예요. 여러분, food는 음식을 뜻합니다. 그 우리 마트 같은데 이마트 갑니다. 1층에 보통 푸드코트 있죠.
푸드코트 있고 지하로 점점 가면서 장을 보잖아요. 음식 많은 거 파는데 푸드코트라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배웠던 스쿨이랑 음식 푸드 합쳐서 우리 스쿨푸드다 고도 합니다. 그죠? 스쿨푸드라는 업체 있어요. 좀 맛은 있는데 좀 너무 가끔씩 먹을 때마다 이 가격이 맞는지 스스로 의심을 이거 진짜 맞나?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맛은 있습니다. 스쿨푸드까지 배워봤고요. 여러분 거의 뭐 한 40분 걸리네요. 그죠? 오늘 총 우리가 30개의 단어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요거 쌤 이거 그냥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끝났네요. 요거 우리가 몇 강의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다 모아서 한번 또 읽어드리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 갖고 앞으로 영어 배우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제 강의는요 너무 막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금방 포기하시더라. 오랫동안 못하십니다. 오래 해야 영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죠?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밌게 부담 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 저랑 같이 한 40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